선생님 정말 빨리 느시네요. 보통 이 나이에 시작하시면 어려워하시는데 그 속에서 한 남자가 마주한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수영장 잔잔한 물결 위로 비치는 햇살. 그곳에서 그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상대는 자신보다 한참 어린 여강사였습니다. 이건 사랑일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집착일까요? 오늘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영을 배우러 갔다가 자신의 마음까지 잃어버릴 뻔한 남자의 고백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태수 씨 58세. 30년간 회사에 몸담았던 그는 2년 전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그동안 못 쉬었던 만큼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자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출근할 곳도 만날 동료도 해야 할 일도 없었죠.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는 게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 이러다가 병 나겠어요. 뭐라도 좀 하세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을 때 정기검진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근력이 많이 떨어지셨네요.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운동을 시작하셔야 해요. 특히 전신 운동이 좋겠어요. 수영은 어떠세요? 수영. 그는 평생 수영장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다에서 개헤엄을 친 게 전부였죠.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헬스장은 지루했고 조깅은 무릎이 아팠습니다. 속어법으로 선택한 것이 수영이었습니다. 2023년 4월 봄. 동네 실내 수영장 문을 처음 열었을 때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새벽 6시. 염소 냄새와 습한 공기. 물에 비친 형광등 불빛. 그리고 그녀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저는 이 수영장에서 강습하는 박지연이에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검은 원피스 수영복에 쇼컷 머리.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 무엇보다 그녀의 눈이 빛났습니다. 생기가 넘쳤죠. 수영 처음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그 말이 묘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첫 수업은 물에 얼굴 담그기부터 시작했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스스로가 이렇게 서툴다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물을 무서워하는 어린 아이처럼 그는 풀장 가장자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요. 숨을 참는 게 아니라 내쉬는 거예요. 그녀의 손이 그의 등을 가볍게 받쳐 주었습니다. 수영복 위로 전해지는 체온. 오랜만에 느끼는 타인의 접촉이었습니다. 아내와는 언제부터인가 손도 잡지 않게 됐었죠. 좋아요. 지금 아주 잘하고 계세요. 물 밖으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가 웃고 있었습니다. 격려하는 눈빛. 그 눈빛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1시간의 수업이 끝났습니다. 오늘 첫 수업 정말 잘하셨어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뵐게요. 탈의실로 돌아오는 길.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홍조가 올라온 얼굴.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운동을 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자신을 속였습니다. 일주일 후 2번째 수업. 이번에는 킥보드를 잡고 발차기 연습을 했습니다. 그녀는 물속에서 그의 다리를 잡고 자세를 교정해줬습니다. 발목에 힘을 빼세요. 더 부드럽게. 네, 그렇게요. 그녀의 손길이 발목을 스쳤습니다. 스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뭐지? 당황스러웠습니다. 58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그녀가 물었습니다. 혹시 커피 드시나요? 저기 카페에서 잠깐 쉬다 가세요. 수업 후에는 수분 보충이 중요해요. 작은 카페,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 어떻게 수영을 가르치게 되셨어요? 그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녀와 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저요? 원래 수영 선수였어요. 대학까지 했는데 부상으로 그만뒀죠. 그래도 물을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강사가 됐어요. 그녀의 눈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웠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이 일이 정말 좋아요. 사람들이 물을 두려워하다가 점점 익숙해지고 결국 즐기게 되는 걸 보면 뿌듯해요. 선생님처럼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봄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 하시다가 수영을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회사를 다니다가 은퇴했습니다. 요즘은 할 일이 없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왠지 초라하게 들릴까봐. 그럼 이제 선생님만의 시간이네요. 부럽다. 하고 싶은 것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녀는 은퇴를 다르게 봤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그 시선이 신선했습니다. 30분간의 커피 시간이 30초처럼 짧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봐요. 그녀가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수영이 잘 맞나 봐요. 응, 괜찮은 것 같아. 그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수영이 맞는 건 사실이니까요. 다만 수영만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일주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수업이 기다려졌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수업. 그 이틀이 일주일의 전부가 됐습니다. 세 번째 수업에서는 자유형 팔 동작을 배웠습니다. 팔을 쭉 뻗으세요. 물을 가르듯이. 네, 좋아요. 그녀는 열정적이었습니다. 한 동작 한 동작을 정성껏 가르쳤죠. 선생님 정말 빨리 느시네요. 보통 이 나이에 시작하시면 어려워하시는데.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었던가요? 회사에서는 당연한 것만 요구받았고 집에서는 아내도 더 이상 자신을 특별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그의 작은 발전도 알아봐 주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호흡 연습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에 찬 목소리.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영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25m를 쉬지 않고 갈 수 있게 됐죠. 하지만 그보다 더 달라진 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수업이 없는 날에도 수영장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유 수영 시간에 혼자 연습하는 척하며 그녀가 다른 회원을 가르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열심이시다. 자세 봐드릴까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유 시간이세요? 네,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 조금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수업 외 시간에도 그녀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5월 중순.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수업 후 커피는 이제 루틴이 됐습니다. 일주일에 2번 30분씩. 그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처음 오셨을 때랑 완전히 다르세요. 그때는 좀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날카로운 관찰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땐 많이 힘들었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으로 솔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30년을 회사 다니면서 나를 과장, 부장으로만 정의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텅 빈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매일이 기다려져요. 수영이 재밌으시구나.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영만은 아닌데. 속마음을 삼켰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에이, 그냥 선생님이 열심히 하셔서 그래요. 그녀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귓불이 살짝 붉어진 걸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연락처를 물어봐야겠다. 수업 일정 조율을 위해서라는 핑계를 댈 수 있었습니다. 강사님, 혹시 연락처 여쭤봐도 될까요? 다음에 일정 변경할 일 있으면 연락드리려고요. 아, 네. 좋아요. 생각보다 쉽게 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수업 감사했습니다. 김태수입니다.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내일 저녁 수업 때 봐요. 그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문자는 점점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수업 일정, 운동 팁 같은 실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배운 호흡법 연습 많이 하세요. 날씨가 추워요. 수영 후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선생님은 뭐 하세요? 저녁 뭐 드셨어요? 저는 김치찌개 먹었어요. 히읗히읗. 일상적인 대화들. 하지만 그에게는 특별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하루를 궁금해한다는 것. 자신의 일상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 그것만으로 하루가 의미 있어졌습니다. 6월 초.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비 많이 오는데 괜찮으세요? 그녀의 문자가 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수영장은 어차피 젖는 곳이니까요. 히읗히읗. 키읔키읔키읔 맞네요. 이런 사소한 농담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누구랑 문자 그렇게 많이 해요?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아, 수영장 동호회 사람들이랑.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친구도 생기고 좋네요. 아내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문자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그녀와의 대화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었으니까요. 7월. 여름이 깊어갔습니다. 그와 그녀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 월요일 수업 빠지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연수 가거든요. 그녀의 문자에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군요. 언제 돌아오세요? 수요일이요. 목요일 수업은 정상이에요. 아쉽네요. 연수 잘 다녀오세요. 히읗히읗 고마워요. 보고 싶을 거예요. 장난스러운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진지하게 뛰었습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선을 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답장은 한참 후에 왔습니다. 저도요. 세 글자.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그날부터 문자는 더 잦아졌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씩. 지금 뭐해요? 점심 뭐 먹었어요? 이 노래 들어봤어요? 사소한 것들을 나눴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하지만 둘 다 그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아직은. 연수를 다녀온 그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수업 후 커피를 마시며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네?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뭐가요?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이렇게 자주 연락하고 저도 모르게 선생님한테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결혼하셨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이런 거 처음이에요. 결혼한 사람 좋아해 본 적도 없고. 근데 선생님은 다른 것 같아요.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말했습니다. 지연 씨를 생각하면 하루가 행복해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지연 씨예요. 선생님. 하지만 지연 씨 말이 맞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둘 다 답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안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잠이 안 와요. 저도요. 무슨 생각해요? 지연 씨 생각이요. 저도 선생님 생각이에요. 위험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금요? 네, 안 되겠죠? 되겠냐고 물으면서도 원하는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디서요? 답장을 보내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는 걸 알았습니다. 24시간 카페. 비가 내리는 한밤중. 그와 그녀가 마주 앉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근데 자꾸 선생님 생각이 나요. 이상한 거 알아요. 저보다 한참 나이 많으시고 결혼도 하셨고. 근데 같이 있으면 편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연애도 제대로 못 해봤어요. 수영만 하다가 부상당하고 그 후로는 강사 일만 했어요.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는데 저는 그녀는 외로웠던 것입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연 씨.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했습니다. 저도 지연 씨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30년을 아내와 살았는데 지금 이 순간이 더 진짜 같아요. 선생님. 둘은 오랫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가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카페를 나오며 그가 말했습니다. 지연 씨, 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생각 좀 해볼게요. 네, 저도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을. 그 후 일주일간 그는 수영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그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를 봤습니다. 28년을 함께 산 여자. 두 아이를 낳고 키운 여자. 자신의 뒤에서 묵묵히 지켜준 여자. 언제부터인가 서로 당연한 존재가 됐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습관으로 함께 사는.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었습니다. 결혼이란 게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그녀를 생각했습니다. 박지연. 환한 웃음의 여강사. 설렘을 주는 여자. 자신을 다시 젊게 만드는 여자. 하지만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늙어가는 자신을 부정하고 싶은 욕망일까요? 거울을 봤습니다. 58세 남자의 얼굴. 주름진 이마. 흰머리. 처진 눈꺼풀. 나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일주일의 공백은 길었습니다. 그녀에게서 먼저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요즘 수영장에서 못 배웠어요. 네, 괜찮아요. 잠깐 정리할 게 있어서요. 그렇군요. 많이 힘드시죠? 네, 조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선생님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녀의 배려가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아내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식탁. 된장찌개와 김치. 당신 요즘 수영 안 가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몸이 좀 피곤해서. 그래요? 그동안은 그렇게 열심히 가더니 재미없어진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말을 흐렸습니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반찬을 하나 더 집어줬습니다. 몸 관리 잘해요. 건강해야죠. 평범한 말. 하지만 그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 여자는 30년 가까이 자신을 이렇게 챙겨왔습니다. 화려하지 않게. 조용히. 설렘은 없었지만 헌신은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결혼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29년 전 사진. 젊은 자신과 젊은 아내.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서로를 스쳐 지나가는 존재가 된 걸까요? 다음 날 그는 오랜만에 수영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수업 시간은 피했습니다. 자유 수영 시간에 혼자 갔습니다. 물속에 몸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 익숙한 염소 냄새. 천천히 헤엄쳤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25m. 그가 쉬지 않고 갈 수 있는 거리. 그녀가 가르쳐 준 거리. 물 밖으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지연 씨. 둘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 연습하시네요. 네. 생각 좀 하려고요. 그렇군요. 어색한 침묵. 선생님,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요. 그럼 제가 먼저 말할게요. 그녀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솔직히 처음엔 그냥 좋았어요.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문자하는 것도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게 맞는 건가 싶어요. 저도 선생님 부인 나이쯤 되면 제 남편이 다른 여자랑 이러고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 봤거든요. 아플 것 같아요. 많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만 정리하는 게 어떨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수업은 계속 하고 싶어요. 선생님 수영 정말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그 외의 것들은 멈추는 거예요. 그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연 씨. 네? 고마워요. 먼저 말해줘서.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이건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연 씨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지연 씨가 보여준 가능성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가능성이요? 네. 다시 젊어질 수 있다는, 다시 설렐 수 있다는,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그런 가능성.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연 씨는 그런 거울이었어요.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것들을 비춰주는. 선생님. 근데 그게 사랑은 아니었어요. 착각이었죠. 물방울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늙어가는 게 두려웠어요. 쓸모없어지는 게 무서웠고. 그래서 지연 씨한테 매달렸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은 충분히 멋진 분이에요. 고마워요. 근데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제 나이를, 제 인생을. 그럼 우리 좋은 선생님과 학생으로 남아요. 어때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아요. 그도 손을 맞잡았습니다. 악수였습니다. 연인이 아닌 선생님과 학생의 악수.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봐요.
자유형 완성해야죠.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에 그 밝은 미소로. 네, 그럼요. 그도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편안하게. 그날 이후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수업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없었습니다. 수업 후 커피도 개인적인 문자도.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게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부담 없이 수영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부담 없이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9월. 가을이 왔습니다. 그의 수영 실력은 놀랍게 향상됐습니다. 이제 50m도 거뜬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정도면 동호회 대회도 나갈 수 있겠어요. 그녀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에이, 그 정도는 진짜예요. 생각해 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해보는 것도 괜찮겠네. 저녁 식사 시간. 여보, 나 수영 대회 나가볼까 해.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당신이? 응.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어. 생활체육 대회래. 와. 좋네요. 나가봐요. 응원 갈게요. 정말? 당연하죠. 구경도 하고. 아내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관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좋은 쪽으로. 그래? 네. 예전엔 죽어 있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살아 있어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내도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만 표현이 서툴렀을 뿐. 고마워요. 뭐가요? 그냥 옆에 있어줘서. 갑자기 왜 그래요? 아내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10월 중순. 생활체육 수영 대회. 그는 50m 자유형에 출전했습니다. 관중석에는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출발선에 섰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할 수 있어.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팔을 저었습니다. 그녀가 가르쳐준 대로. 호흡을 했습니다. 그녀가 교정해준 대로. 25m 지점. 턴을 했습니다. 남은 25m.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m. 있는 힘껏 헤엄쳤습니다. 터치. 기록을 봤습니다. 1분 15초. 나쁘지 않은 기록이었습니다. 순위는 중간쯤. 하지만 순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물 밖으로 올라왔을 때 아내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웃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선생님 축하해요. 완주하셨잖아요.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열심히 하셔서요. 둘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수영 계속 하실 거죠? 당연하죠. 이제 재미 붙었는걸요. 다행이다. 그럼 계속 가르쳐 드릴게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저기 선생님.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부인이세요? 네, 그동안 남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워낙 열심히 하셔서요. 두 여자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평온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지금도 그는 일주일에 2번 수영을 배웁니다. 그녀는 여전히 밝고 열정적인 강사입니다. 그와 그녀 사이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생님과 학생.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감사합니다. 그녀가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으니까요.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줬으니까요. 비록 착각이었지만 그 착각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결국 자신을 구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서로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함께 산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대화들을 나눕니다. 오늘 날씨 좋네. 응, 그러게. 평범하지만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새벽 수영장. 물에 몸을 담급니다. 차갑지만 상쾌합니다. 천천히 헤엄칩니다. 물속에서는 소리가 다릅니다.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25m, 50m. 쉬지 않고 갑니다. 물 밖으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가 멀리서 다른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다시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갈 수 있습니다. 그게 그녀가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혼자서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물결은 여전히 잔잔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도 이제는 잔잔합니다. 흔들렸던 마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번에 한 번씩.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누구에게나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며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그리움.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 그것들이 때로는 착각을 만듭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착각을.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착각 속에서도 진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오늘의 이야기 속 남자는 흔들렸지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흔들리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흔들리는 것도 삶의 일부니까요.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